또 음주운전에 한 가장의 목숨이 안타깝게도 이뤄졌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세 자녀를 키워온 40대 가장이 직접 배달을 나갔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차는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SUV 차량. 주변에는 차량 잔해물이 나뒹굴고 바퀴와 몸체가 부서진 오토바이도 쓰러져 있습니다.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난 건 오후 6시 40분쯤. 꽝 하고 뭐가 프로판 가스 터지는 소리인 줄 알았다가 놀래갖고 나와봤죠. 차량 벽에 받쳐있고 오토바이 기사분 누워 계시고.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봤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SUV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와 오토바이를 쳤는데요. 인도까지 올라와 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운전자인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SUV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40대 남성은 사고 현장과 1km 거리의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직접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고등학생 막내를 비롯한 세 자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애들 3명, 상태 같은 놈들 나는 다 먹고 살려고 뭐 배달했다 할 수 배달하다가 죽었어. 이번에 용접대가 집 샀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경찰은 SUV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세 자녀를 열심히 키워온 40대 가장, 배달비 좀 줄여보겠다고 본인 직접 배달 나간 가장,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 가장이 죽어야만 합니까? 이 같은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8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CCTV 보시죠.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 보호구역. 당시 인도에는 초등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흰색 차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서 초등학생들을 덮칩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로 4명의 초등학생 중 1명 10살의 배승아 양이 결국 숨졌습니다. 이 차 음주 차량이었습니다. 가해자와 유가족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족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아이들 쳤을 때 브레이크 잡으신 거 맞으세요? 예. 자석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승아가 5월 21일 날에 생일을 맞았는데 이제 첫 만 나이로 10대가 되는 나이인데 생일에는 항상 오빠랑 저랑 엄마랑 같이 이렇게 생일 보내곤 했는데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가 이제 15살 차이가 나는데 승아가 저를 항상 따르고 엄마도 막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고 심지어 최근에 알았는데 승아 휴대폰 비밀번호가 제 생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아가 이제 돌아오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더 놀고 싶다고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사고가 가장 화가 나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어린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른들의 이런 크나큰 잘못으로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이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름대로는 하지 말자라고 이제 구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윤창호법 만들고 민식이법 만들어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것,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답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주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화하자 차마다 음주 측정을 한 다음에 시동에 걸 수 있게끔 하는 이걸 만들자는 게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게
국회에서 법만 잘 통과되면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 같아요. 그래서 단지 법을 강화하는 것,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어야만 이렇게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탐사 보도 했을 때 이 음주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들만 다 제가 그 유가족들, 남겨진 자들만 한번 제가 모셔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남은 자들의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가족이 음주 차량에 치여서 죽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김수현 교수님. 이건 남은 자들에게는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도 사실상 다 정신적으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이 사망하는 것, 특히나 막 아이가 사망하면 그 부모는 어떻게 삽니까?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어떻게 살며 그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계속해서 담고 살아가야 되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저는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로서 출마하는 것도 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 이게 과거의 잘못은 뭐 괜찮다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도 아니 저걸 공직을 하려는 사람이면 과거에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도 상당수가 여야 떠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도로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물론 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만큼 엄격하지 않았던 시절의 실수라고는 하나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거나 한 전력이 있다면 진짜 이거는 공직이나 정치에서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어쨌든 정치인인데 시민들을 더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도 마시고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전력이 있는 분들은 정말 반성하시고 앞으로 계속 공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분식 떡볶이 배달을 하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서 숨진 가장 새 자녀의 가장 같은 경우는 또 장애 5등급이 있는데 열심히 살아보려던 한 가장이었는데 너무나도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로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